페이지 31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소설을 감상하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5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그림으로 표시해 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설명이 되어 있죠. 산속에서 홀로 양을 치는 나에게 아가씨가 찾아온다. 근데 그냥 아가씨가 아니라 내가 좋아했었던 그 사람이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나귀를 타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아가씨,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양치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보급품을 다 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지요. 세 번째는요, 모닥불을 급하게 피우고 있는 양치기가 보이고, 아가씨가 몸을 웅크리고 있고, 자세히 보면은 물에 젖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가씨.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모닥불 근처에 양치기가 있는 쪽으로 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가씨가 질문을 던지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자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목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유려하고 문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반했는지 마지막 장면은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게 되겠죠. 2번입니다. 다음은 아가씨를 대하는 나의 행동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을 말해봅시다. 짓궂은 아가씨의 질문에 쩔쩔매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가씨를 지켜보며 밤을 꼬박 새운다. 아마도 여기에서는 수줍다, 그리고 배려심을 좀 가지고 있으며 순박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 있을 겁니다. 아가씨의 성격은 어떨까요? 그거는 나중에 설문지에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 독자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순수하다, 아름다운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에는요, 약간 성인들의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와 맞는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정답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겁니다. 이 소설에서 나가 아가씨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과 다음 글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앞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별자리 소개해 줬을 때는 의인화를 한다든지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봅시다. 이명현의 별에는 밤. 오리온 자리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별자리이다. 1등성을 둘이나 거느리가 있고 나머지 별 중에서 2등성이 여럿 있어서 눈에 잘 보인다. 주황색으로 붉은색 사이 어느 색으로 보이는 베텔게우스와 하얗게 빛나는 리겔, 이 두 1등성이 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키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에는 오른쪽 위쪽부터 왼쪽 아래로 3개의 별이 차례로 정렬되어 있다. 삼형제 별이다. 삼형제 별이 떠오를 때의 모습은 거의 수직으로 별 3개가 서 있는 꼴이 된다. 오리온 자리가 하늘이 적도 위에 위치하여 정동에서 떠서 정서로 지기 때문이다. 딱 봐도 굉장히 딱딱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소설에서 나타난 나의 별자리 이야기와 왜 어느 것 내가 아름답다, 당연히 소설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도 달랐고 느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신미성과 표현의 관계,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의 신미성은 인간의 삶과 세계에 관한 작가의 심리적 인식, 따라서 문학의 표현 방법은 여기서부터 적어보시면 되겠죠. 문학의 표현 방법은 작가의 심리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달해준다. 이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인식이 표현을 통해서 독자에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소설에서 심미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 학습지에서 해봤던 활동이니까 생략을 할 거고요.
이건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 깜깜한 밤의 역동적으로 생기게 있는 이면을 묘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요 2번은 여러분 나온 학습지에다가 정답을 적어볼 겁니다. 배경음악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그 가사를 한번 살짝 찾아서 여러분 설문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포인트입니다. 문학의 표현과 심미적 가치,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심미적 체험은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과 창의적 측면 방식까지 모두 고려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문학의 창의적 표현은 문학 작품에 형성된 세계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읽어나감으로써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됐다. 이거를 좀 정리하면 작가의 심미적 인식, 표현,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독자가 얻는 체험, 우리가 배웠던 그 단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은 달밤의 메밀밭 모습을 표현한 작품. 가와 나를 비교해보죠. 가는 사진이고요. 나는 소설입니다. 이건 매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글과 사진의 차이입니다. 또 글은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딱 봐도 어떤 차이가 느껴질까요? 글과 그림의 차이는 뭘까요? 사진은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설, 글로서 표현되는 것들은요, 상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상상, 포인트는 상상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사진 같은 것들이 좋겠지만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글을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2번도 마찬가지 설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잘 드러나는 사진 하나를 업로드하시고 그 이야기를 밑에 예시처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사진을 보니까 바닷가에 2명의 사람이 보이고 뭔가 햇살이 좀 내리쬐는 느낌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뒀네요.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 그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행복감. 문학적 표현이란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비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한다든지 이런 많은 방법들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의 의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신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